안녕하세요. 나빠진 콩팥을 좋아지게 하는 단 한 가지 방법. 제가 그 영상을 만든 지 지금 한 4개월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 이래로 수많은 분들이 저에게 오셨었고, 사실 그 영상을 만들기 전에도 이미 아주 많은 분들이 콩팥 때문에 저에게 생기산을 먹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쭉 한 거의 2년 가까이 사례를 축적하고 지켜보면서, 이제는 그것을 그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어도 되겠다. 이거는 확신이 드는 거다 해서 제가 한 3, 4개월 전에 이제 그 영상 시리즈, 콩팥 시리즈를 만들어서 올린 거였고요. 오늘은 이제 그동안 그 영상 이래로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로 많은 콩팥 환자들이 저에게 찾아오셨고,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 경과 보고도 할 겸 콩팥에 대한 또 새로운 이야기들 모아보았습니다. 지금 현대의학에서 콩팥 기능에 대해서 검사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예요. 이제 크레아티닌 수치하고 혈중 요소 질소라고 해가지고 BUN이라고 적혀 있는 그 검사 항목이거든요. 크레아티닌 수치는요, 크레아티닌이라고 하는 것이 근육의 노폐물이에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근육의 노폐물인데 그것이 콩팥을 통해서 배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콩팥 기능, 특별히 콩팥 기능 중에서 배설하는 기능, 이제 우리 콩팥이 노폐물을 배설하는 기능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콩팥 기능이 완전 바닥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투석에 의지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콩팥이 하지 못하는 배설 기능, 노폐물을 배설하는 그 아주 중요한 기능을 이제 외부 기계에 의존해가지고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하지만 알고 보면 콩팥이 해주는 역할이 노폐물을 배설하는 기능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 가지 아주 생명의 장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앞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조혈 기능 있잖아요. 피를 콩팥에서 만든다고 봐야 돼요. 본래 피를 만드는 장소 자체는 골수거든요. 뼈 속에 있는 골수에서 이제 피를 만들게 되는데 그 골수 자극 호르몬이라는 것을 콩팥에서 분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피가 지금 얼만큼 필요한지 그런 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마치 인공지능 같이 파악을 해서 이제 피를 만들어야 된다. 얼만큼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것을 골수에 자극하는 역할을 콩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 기능이 나빠지면 빈혈이 굉장히 심해지게 돼요. 그래서 콩팥 기능이 나쁜 사람들은 병원에서 빈혈 약을 처방받아서 먹게 되는데요. 그런 원리에 비춰서 보면 빈혈 약이 사실은 효과가 없어요. 콩팥 기능이 나빠서 온 빈혈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빈혈약이라는 것은 주로 철분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양결핍에 의한 빈혈에는 철분제가 효과가 있겠지만 콩팥 기능이 나빠서 생기는 빈혈은요, 골수 자극 호르몬이 작동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생기는 빈혈이기 때문에 사실은 효과가 거의 없고요. 그래서 골수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EPO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심한 사람들은 그 주사를 맞거든요. 근데 특이한 거는 그런 호르몬 주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호르몬이라고 해도 외부에서 넣어주면 이상하게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아주 건강한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호르몬 요법이라는 게 없어요.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인슐린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 다 그래요. EPO 호르몬도 마찬가지로 이걸 이제 순간적으로 괴력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도핑 약물로 쓰기도 하거든요. 운동선수들이 EPO 주사를 맞으면 갑자기 힘이 난대요. 그래가지고 좀 불법으로 기록을 좋게 하기 위해서 도핑 약물로 사용되다가 지금 이제 그 주사 맞으면 큰일 나죠. 그대로 뭐 선수 생활 제명돼 버릴 텐데 생명 끝이 될 텐데 하여튼 이 EPO는 신기해요. 그렇게 순간적으로 기운이 나게는 하지만 이걸 가지고 가장 좋은 그 헤모글로빈 수치 있잖아요. 그 수치로 만들려고 하면 우리 몸에 부작용이 엄청나게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교하게 콩팥에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분비되어야 되는 그런 대단한 호르몬인 거예요. 그 역할을 콩팥이 해줘요.
피를 만들게 하는 역할, 그리고 체액의 산 알칼리 조정을 콩팥에서 해요. 뭐 체액이 산성으로 기울면 어떻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거를 조정해 주는 것이 콩팥이거든요. 또 혈압을 조절하는 작용도 콩팥에 있어요. 그리고 골밀도를 조절하는 작용도 콩팥에 있고요. 또 콩팥이 아주 나빠지면 통풍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풍이라는 관절염 여러분 아시죠? 요산 결석이 만들어져 가지고 엄청 그 심하게 그 관절에 붓고 아프고 통증이 오는 특이한 관절염이 있는데요. 그것도 조정을 통풍이라는 그 통풍의 원인이 되는 요산 결석이 생기지 않게 요산 수치를 일정하게 해주는 역할도 콩팥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역할을 콩팥이 하는데요.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크레아티닌 수치, 그 다음에 혈중 요소 질소라고 하는 BUN 수치는요, 그 많은 그 콩팥의 기능 중에서 특별히 배설 기능에 초점을 맞춘 검사 방법이에요. 둘 다 하나는 크레아티닌이라고 하는 근육 노폐물이 콩팥으로만 배설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로 배설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을 피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수치가 높으면 콩팥에서 이 크레아티닌을 제대로 배설하지 못한다라고 보는 거죠. 가장 그 적정 범위의 수치를 보통 0.6에서 1.4 정도까지를 정상 범위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이 크레아티닌 수치가 예를 들어서 이게 근육의 노폐물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체질적으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근육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크레아티닌 수치는 자연히 남성이 여성보다는 좀 높아요. 그리고 이 크레아티닌 수치를 가지고 GFR이라고 해서요. 사구체 여과율을 계산해요. 보통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당신의 콩팥은 몇 퍼센트 남아 있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것이 거의 GFR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이 GFR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크레아티닌 수치를 가지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계산 수치의 근거가 되는 게 성별에 따라 다르고 나이에 따라 다르고 뭐 체중 이런 거에도 연관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치를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GFR이 뭐 며칠 전에 GFR 계산한 거랑 또 오늘 컨디션에 따라서 GFR 계산한 것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근육의 노폐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참 동안 한 뭐 여러 날 동안 연달아서 계속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크레아티닌 수치가 달라질 수 있고 그 크레아티닌 수치에 기초를 둔 GFR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BUN이라는 게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혈중 요소 질소라는 건데 요소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단백질을 먹게 되면 그 단백질이 몸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거치고 우리 몸에 다 필요한 대로 쓰이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이제 맨 마지막 결과 산물이 요소라는 거거든요. 사실 단백질은 그 중간에 되게 암모니아라고 하는 아주 맹독성의 물질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노폐물로 나오는데 사람의 경우에는 그 암모니아를 이제 요소로, 무독한 요소로 바꾸는 시스템이 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요소로 바꾼 다음에 그것을 이제 소변으로 빼내게 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잘 빠져나가느냐, 배설을 콩팥에서 잘 시키느냐, 만약에 잘 못 시킨다고 하면 혈중 요소 질소가 높겠죠. 그래서 이 수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콩팥의 배설 기능이 어느 정도다라는 것을 가늠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자연히 BUN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아티닌보다는 이 BUN이라는 수치가 좀 더 내가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아주 고단백 그런 종류로 해가지고 보약적으로 내가 뭘 먹었다, 뭐 흑염소 이런 거를 먹었다, 아니면 또 낫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콩이잖아요. 그것도 단백질이거든요. 그런 거를 좀 건강기능식품을 해서 좀 먹었다 하면 BUN 같은 것이 금방 올라버릴 수가 있어요. 또 그거 낫또를 좀 길게 먹었으면 그런 것이 크레아티닌 수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 제가 사람들을 보니까 콩팥이 나쁜 사람들이 갑자기 몸살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면역력이 약하니까 몸살이 오잖아요. 그러면 열이 나고
약간의 탈수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열이 나면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희한하게 갑자기 크레아티닌 수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부분인데요. 생기산을 먹으면 콩파 수치가 좋아져요. 여러분, 콩파 수치가 좋아지는 약은 세상에 없거든요. 조금만 좋아지든지 이게 콩파 기능이 완전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서 투석을 하고 있거나 혹은 투석 직전의 환자라고 하면 이제 그 기능을 좋게 하는 약이라는 거는 세상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생기산을 주로 투여를 하는 그런 용감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 이 영상을 공개할 때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제가 이 영상을 공개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콩팥이 나쁜 그 사람들이, 어떤 일말의 소망을 가지고 저에게 오신다고 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나, 그런 고민을 1년 넘게 했던 사람이에요. 지난 3, 4개월 전까지. 그러다가 제가 어느 순간에 그걸 잠깐 잊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콩팥이 좋아졌다는 보고를 제가 계속 받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래가지고, 아, 이젠 됐다. 이래가지고, 제가 덜커덕 그 영상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올리고 나서 생각났어요. 내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을 행했나. 그런데 뭐 닥칠 일은 닥친 거죠.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지금 저에게 몇 달 동안 아주 밀려서 오셨었고, 그분들이 생기산을 먹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거의 다 대체로 좋아지고요. 특별히 나빠지는 분이 없어요. 이건 나빠지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 제 생기산을 먹고 콩팥 수치가 올랐다는 분들이 있었는데, 아주 극소수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간에 몸살이 온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셨는데, 그분이 몸살이 와서 자기가 몸이 으슬으슬 춥고 근육통이 오고 아프고 하니까 판피린이라고 아시죠? 그거 물약으로 먹는 그 감기약 있잖아요. 판피린인지 뭐 판콜, 판토 이런 거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한 며칠을 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소변이 안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생기산 때문에 소변이 안 나온 줄 알고 너무너무 놀라고 저희들까지 덩달아 놀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감기약을 드신 거였어요. 근데 판피린이나 판토 이런 거는 요즘에 뭐 편의점에서 팔 정도로 아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감기약이지만 콩팥 기능이 그렇게 바닥으로 내려가 있고 특히 그분은 또 나이도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감기약을 먹게 되면 그 감기약 부작용이 소변이 안 나오는 부작용이 있어요. 콩팥 기능이 완전 바닥일 경우에. 설명서 읽어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것 때문에 그때 크레아티닌 수치도 급상승을 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보고 시간이 지났으면 회복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제가 그 이후로 이제 생기산을 주면서 그런 말씀을 해요. 처음부터 크레아티닌 수치나 비유엔 수치가 일정하게 계속 개선이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중간에 수치가 약간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다. 안 좋은 쪽으로 뭐 0점 얼마 뭐 이 정도는 비유엔 같은 경우에는 1에서 아니 거의 29 정도까지를 정상으로 보거든요. 아주 정상 범위를 20까지 보기도 하지만 29까지도 정상으로 봐요. 이러니까 숫자가 크잖아요. 비유엔 같은 경우에는 제법 숫자가 한 몇 가지, 그러니까는 3이나 4, 5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생기산을 먹고. 하지만 그 한 고비를 넘기면 그 다음에 수치가 개선되더라는 것. 그 다음에 비유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백질 식사를 하게 되면 그게 금방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사람을 입원시켜 놓고 이렇게 식이요법도 철저하게 제가 거의 강제적으로 시키면서 약을 쓸 수 있는 그런 의사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각자 집에 돌아가셔서 각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제 생기산을 먹으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뽑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약을 생기산을 이제 드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좀 그런 수치의 변동이 이게 정말로 내 콩팥이 부정적으로 나빠져서 수치가 달라진 건지 아니면 단기간에 오는 어떤 시기상 아니면 내 컨디션상에 올 수 있는 얼마든지 가능한 범위에서 숫자가 달라지는 건지 이런 거를 잘 체크하면서 판단하셔야 돼요. 저희는 약국이지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라든지 자기 몸 관리는 철저하게 그분 본인이 하시고 또 다니는 병원에 가셔서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랑 이제 수치 가지고 상담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참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콩팥의 기능이 어떻다. 제가 한 4, 5가지를 말씀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콩팥의 기능 중에서 특별히 배설 기능이랑 관련되어서 이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검사, 크레아티닌 검사랑 비유엔 검사, 그리고 크레아티닌 수치를 기초로 해가지고 계산한 것이 GFR, 뭐 콩팥, 당신의 콩팥이 몇 프로 남아 있습니다라는 그 말의 기준이 되는 것, 사구체 여과율. GFR이라는 것이 사구체 여과율이거든요. 그것이 따로 어떤 검사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크레아티닌이라고 하는 그 수치를 가지고 계산한 수치라는 것. 그래서 크레아티닌과 GFR은 결국 하나라고 보면 된다는 것. 그리고 이것도 얼마든지 약간은 변동이 될 수 있지만 큰 폭으로 계산이 되는 것은 사실 어려운데 생기산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 이야기를 오늘 정리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제 말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